자, 전국에 계신 여행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빨간 색깔로 장식을 해봅니다. 최근에 가족분 중에, 한 분이 뇌졸중으로 인해서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다가 지금 회복기에 계시고요. 또, 60세가 되신 가족분 중에 한 분, 주변 친구분들이 3명이나 뇌졸중으로 입원도 한 사람, 입원해서 퇴원한 사람, 그리고 가볍게 빠르게 알아차려서 지금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60이 넘으면 누구나 다 뇌졸중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 얘기가 이제는 아니라 내 얘기, 그리고 내 가족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심도 있게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신문 기사 내용을 보니까요, 이런 증세는 미리미리 알아차려야 돼. 뇌경색 전조 증세야. 라고 하는 신문 내용입니다. 자, 뇌졸중은 뇌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는 걸 뇌경색. 뇌졸중을 우리가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자, 뇌출혈, 뇌경색을 합한 게 뇌졸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뇌졸중이라는 게 뭐 따로 있나? 뇌경색, 뇌출혈을 합한 게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막히는 건 경색, 뇌출혈은 터지는 거를 뇌출혈이라고 해요. 옛날 어르신들이 흔히 말하는 게, 풍 걸렸어, 풍. 그러면서 한쪽이 조금 거동이 불편하게들 걷는 분들 계시죠. 특히 산책길에 많이들 만나실 거예요, 어르신들. 저도 어제 또 이제 봄이어서 산책을 하는데, 산책 중에 남자 어르신들이 모자를 눌러 쓰고 걷는데 한쪽이 이렇게 조금 불편해 보이는 걸음걸이가 있어요. 이미 푹 맞으신 분들이시거든요. 푹 맞으시고 이제 열심히 운동하고 계시는 분들이셔요. 근데 그게 심하냐 아니면 조금 덜 심하냐의 차이지만 누가 봐도 뒤에서 걷는 모습을 보면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 맞아요. 아이고, 푹 맞으셨구나. 뇌졸중이 생기셨구나. 그렇지만 빠르게 회복하고 계신 분, 정말 빠르게 회복이 못하면 집에 계시겠죠. 병원에 계시겠죠. 그나마 다행이신 거예요. 내 집에서 내가 산책할 수 있다는 것도. 자, 뇌졸중은 크게 혈관이 막히는 걸 뇌경색, 터지는 걸 뇌출혈이라고 한다. 근데 전조 증세가 있거든요. 그 전조 증세를 지금 이 기사 내용에서 다루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아침에 일어나 한쪽 얼굴이 무겁거나 한쪽 손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씻고 움직였는데도 증상이 계속된다면 뇌경색 전조 증상일 수 있다. 또 아침 대화 시 말이 어눌하거나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 증상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말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사과를 눈으로 보고 자, 사과 먹을래 해야 되는데 사과라는 단어를 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완전 딴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눌하게 얼버무리는 말투. 뇌의 언어 중추가 혈류 변화에 매우 민감해서 이러한 현상은 초기 뇌경색 신호도 볼 수 있다. 실제로 일본 교토 병원 신경연구팀은 뇌경색 환자가 약 52.6%에서 언어장애, 말하는 언어장애가 관찰됐다. 이는 말 어눌함이 뇌경색과 깊은 연관이 있을 보여준다. 자, 모두 다는 아니야. 모두 다 말이 어눌했냐는 아니지만 52%, 반 이상이, 10명 중에 5명 이상이 언어부터더라. 그러면 언어가, 언어 어눌해? 뇌경색 징조야.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뇌경색이 발병 후 3시간에서 4시간 반 사이에 빠르게 혈전용해조로 병원에서 투여를 받지 않으면 이제 멀리 가시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길어질수록 멀리 가시는 거예요. 되돌아오기가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33에서 3, 되게 3시간을 중요시하는 거거든요. 빨리 알아차릴수록 아까 제가 60세 가족분 중에 친구분 3명이
다 뇌졸중에 생기셨는데, 자, 빠르게 간 사람, 좀 늦게 간 사람, 아예 늦은 사람의 경우가, 아예 늦은 사람은 지금 병원에 계세요. 의식이 없어, 아직도. 그리고 그나마 좀 늦으신 분은, 지금 치료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고, 빠르게 알아차리신 분은 일상생활로 돌아왔거든요. 이것처럼 시간하고의 다툼이 뇌졸중이라는 거. 네, 후유증이 그렇다는 거. 자, 골든타임을 놓치면 혈관이 약한 부위에 뇌세포 회복이 어려워지고 서서히 세포들이 죽어버리고요. 뇌세포 한번 죽으면 다시 깨어나지 못한대요. 완전 리셋이 된대요. 언제 그랬냐 없어지고 다시 그 일을 도와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발견해야 되는 게 맞고 빨리 가셔야 돼. 자, 언어장애, 기억력 저하 등은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뇌졸중이 걸리신 분이 이상하게 젓가락질이 안 돼요. 라고 얘기하고, 오른쪽에 특히 발끝이 양말을 신었는지, 신발을 신었는지, 그리고 얼음장 같은 발을 갖는다고 하네요. 아니, 이렇게 만져봐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얼음장처럼 통증이 오고 아프대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럴까요? 저 오른쪽이, 그리고 젓가락질이 잘 안 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언어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셨어요. 저랑 통화하는데도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한 달 동안을 병원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것 같아. 그런데 본인은 아니에요. 오른쪽 다리가 얼음장처럼 진짜 막 시리고 아프대요. 이런 체온이 어떨 땐 뜨겁고 어떨 땐 차갑고 체온 중추 쪽이 문제가 생긴 거죠. 다행히 언어는 아니셨어. 아까 말한 52%에 그 52% 5명의 언어 장애는 아니지만 오른쪽으로 지금도 마비 증세가 있으시면서 남들은 잘 모르는데 다행스럽게도 심각하게 가지는 않은 상태셨어요. 다행히 예방하면서 여러 건강식품 드시고 계셨고 나름 신경을 썼기 때문에, 네, 심각하진 않으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일단 삶에는, 사는 데는 많이 속상하시죠. 예, 많이 속상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나는 그랬지만, 우리 가족분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 뇌졸중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강의를 다뤄주세요. 하고 저에게 문의 주셔서, 지금 이 강의자를 준비했기 때문에, 저 또한 내 가족분이 이런 일이 당했기 때문에,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고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자, 꼭 알으셔야 돼요. 꼭 신호가 있거든요. 뇌졸중이 오기 전 신호가 있어요. 자, 탑 세븐 한번 볼게요. 먼저, 갑자기 터질 듯한 심한 두통이 있다. 이 또한 직접 제가 아는 지인, 친한 언니분이, 야, 이거는 진짜 머리에 뭔가 망치로 맞은 듯하게 아팠다. 진짜 찌릿했다. 그리고 이분은 병원 3개월 계셨거든요. 찌릿했는데 뇌에 이 꽈리처럼 혈관들이 부풀어 있더래요. 그 의사 선생님이 이분은 기적인 거야. 터지지 않고 혈관들이 꽈리처럼 부풀어 있었대요. 그 주변이. 그리고 그 어떤 장애도 없으세요. 언어 장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촬영을 해보니까 그냥 혈관들이 꽈리처럼 틀고 있더라.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뇌의 혈관이 우회도로로 혈액이 공급되고 있던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 그랬대요. 기적이다. 어떻게 뇌의 혈관이 새로운 길을 내서 혈액 순환이 되고 있냐? 당신은 기적이다. 라고 하셨고, 그 당시에 코로나 시대였거든요. 3개월 병원에 계셨어요. 저도 잠깐 가서 얼굴 면회했는데, 뭐, 병원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코로나 시대였기 때문에 얼굴만 보고 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고, 그 언니분이, 야, 머리에 진짜 망치로 누구한테 맞은 듯이 찌릿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증세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저에게 이걸 질문해 주신 그 가족분도 머리를 심하게 맞은 듯이 뭔가 찌릿한 느낌이 있었다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 자, 이분이 어떤 경우에냐면, 친한 동생이 왔는데, 마중을 가는데, 신발 한쪽을, 오른쪽을 안 신고 나가더래요. 그리고
또 다른 집을 갔는데 신발을 하나를 안 벗고 간 거야. 자, 신어야 될 곳에서는 신발을 안 신었고, 벗어야 될 곳에서는 신발을 신고 들어간 걸 모른 거야, 본인이.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한대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벌어진 거야.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정신에서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근데 행동이 이상하잖아. 이게 바로 뇌경색의 증세라는 거지.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아, 이상한 짓을 하면 나도 모르게 이상한 짓을 했다. 뇌경색의 전조 증세다. 빠르게 알아차려야 된다. 너무 신기하죠? 신어야 될 때 신발을 안 신고, 신발을 벗어야 될 때 안 벗고 들어갔다는 거야, 거실을. 아, 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한쪽 얼굴이 자고 일어났는데 이렇게 삐뚤어진다거나, 누가 봐도 꼬리가 이상하게 펴져 있다. 웃는 얼굴 말할 때 이렇게 짝짝이다. 그러니까 얼굴이 왜 구안화사일 때도 그런 경우 있죠. 구안화사도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병원 바로 가셔야 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구안화사가 아닌데 웃거나 말할 때 입꼬리가 이상하게 비대칭하다. 이것도 뇌경색 전조 증세이다. 그리고 어눌하다. 이상하네.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제 발음 이상하면 빨리 얘기해 주셔야 돼. 나이가 모를 차릴 수 있잖아. 자, 고르거나 엉뚱한 소리 하거나 아까처럼 사과를 얘기하다는데 배를 얘기한다거나 눈으로는 사과를 보고 있으면서 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지. 또 다섯 번째, 앞이 흐리면서 어떨 때는 두 개로 보일 수 있대요. 이게 복시 현상인데 컵이 두 개로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깜깜하니 안 보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네네 똑같아요. 전조 증세. 어지럽고 균형 감각을 잃었을 때. 그리고 여기서 구토인데요. 구토가 있거나 의식저하가 있는데 구토고 어지럽고 속이 미식거릴 때 사람들은 전부 다 체했나라고 하죠. 체한 거 아니었어요. 체한 거 아니야. 이랬을 때에도 전조 증세니까요. 체했나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아, 내가 혈압이 좀 있다. 내가 고지혈약을 먹고 있다. 그러시다면 병원으로 빠르게 119, 119로. 그리고 구토가 계속 난다. 이거 체한 거 아니라고요. 병원으로 가시게요. 왜냐하면 지금 저에게 뇌졸중으로 이제 지금 회복하셔가지고 의뢰를 하고 Q&A를 주신 이 가족분이 체했다고 지인이 주변에서 손발을 다 따준 거야. 그리고 그날 밤을 집에 계셔버린 거지. 병원으로 바로 가셨어야 되는데. 그리고는 또 병원으로 안 가고 한의원으로 간 거지. 늘 가시지던 한의원. 그러니까 한의사가 빠르게 병원 가라고 그래서 간 케이스.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한 달을 치료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어눌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당신은 오른쪽이 시리고 아프고 얼음장 같다는 거죠. 회복을 하셔야 되죠. 열심히 운동하는 수밖에 없죠. 잘 드시고 운동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거 봐. 손발을 다 따기 전에 신발을 내가 신어야 될 때 안 신었고 안 신어야 될 때 신었다. 이것도 하나의 증세였거든. 그리고 손발을 땄다. 지금 두 가지가 이미 체크였는데 병원은 안 갔고 그러기 전에 혈압은 높으셨던 거는 알고 계셔서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딱 세 개가 벌써 손가락이 꼽히는데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쵸. 그나마 지금 참 다행이셔. 지금 이 전조 증세 7개 쫙 제가 한 장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 밴드방에 올려드릴 거야. 밴드방에 올려드리면 지인들한테 알려주셔요. 왜냐하면 내 친구들이 이제 이런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옛날 같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미리 좀 알아차리고 내가 그분을 위해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요거 한 장 캡처해서 이렇게 내려받기 해서 저장해 놨다가 주변 분들한테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방금 얘기한 거, 손 따기. 체한 것처럼 느낌 오지만, 구토도 오지만, 절대 손 따지 말자. 손 따서 체했으니까 이제 괜찮을 거야 하고 집에서 주무신다는 거지. 이거 절대 하지 말고, 또 이럴 때 우황청심원 하나 먹거나, 물 마시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잠시 쉬게 하지 말고, 119로 갑시다. 119 부르고, 병원이 가깝다면 직접 병원으로 내 발로 가시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다시 나올 수 있으세요. 자, 그렇게 해보시게요. 3시간. 진짜 중요하다. 3시간.
자가진단법. 아, 이 3시간 얘기할 때 저희 시아버님 얘기해야 되는데, 심근경색 3번을 오셨고, 제일 먼저 처음 오셨을 때 어머님이 시간을 지체했어요. 옛날 어르신들 이렇게 쓰러지시면 오리 목 따서 오리피 주죠. 옛날 분들 그러시잖아.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했어요. 아버님께 오리를 구해서 오리피를 드시고 병원을 안 간 거지. 경기도 여주인데, 갑자기 이제 그걸로도 안 돼서 응급으로 원주 기독교 병원을 간 거죠. 그때 이제 응급차 119를 부른 거죠. 늦으셨어. 그래서 한쪽이 이렇게 많이 기우셨거든요. 그 이후로 심근경색 한 번 또 왔고, 결론은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이제 자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케이스가 저희 시아버님인데, 우리 남편 집안이 고 콜레스테롤 집안이에요. 정말 건강해. 겉보기에 살도 비만도 아니야. 너무 건강하셔. 그런데 고지혈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큰아버님, 큰시아버지, 우리 아버지부터 집안이 그냥 다 고지혈이신 거야. 누님들도 그렇고. 저희 남편도 고지혈약을 지금 먹고 있어요. 어딜 봐서 먹을 사람이야. 굉장히 뭐 60kg밖에 안 나가거든요. 그런데 고지혈이 있더라고요. 아, 유전은 어쩔 수가 없구나. 자, 늦으시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옛날 민간요법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지 마시라. 이제는 그러지 마시라. 우리 때는 이제 안 그래도 되잖아. 우리 어머니 때는 다 오리피 먹고 그랬대. 아이고, 참. 당신이 직접 이렇게 했대. 자, 이제 자가 진단법. 남이 얘기하기 전에, 얘기해주기 전에 내가 알아차려야죠. 내가. 자, 거울을 봐. 웃었을 때 입꼬리가 짝짝이야. 그리고 자, 팔 한번 들어보실까? 근데 한 손이 자꾸 떨어져. 아하, 왜 이러지? 자고 일어났는데 이렇게 해보시자. 하나가 왜 이러지? 뇌경색, 전조증세. 자, 언어. 왜 우리가 기억이 잘 안 나는 건 누구나 뭐 나이 때문이야 라고 하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치매 얘기할 건데요. 기억이 안 나. 아, 저 친구 이름이 뭐지? 살짝 기억이 안 나. 냄비 한번 태워? 아이, 누구나 태워본 적 있지 않을까? 자, 그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치매 얘기할 건데요. 말이 어눌하다, 뇌경색. 자, 요 3가지 아침마다 한번 해보실까, 우리? 할 수 있지. 거울 보고, 아예요, 이, 이 꼬리. 손, 어? 뭐지, 이거 뭐야? 병원 가자, 빨리 가자. 나 혼자 늘 진단하는 거예요. 자, 일단, 뇌졸중이 이제 걸렸어. 나 이제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라고 전화 주셨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죠. 혈압 관리하자. 자, 의사가 주는 대로 일단 약을 먹자. 혈압약? 뭐 세게 주시면 세게 먹어야지. 단계가 높은 게 세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혈압약을 드시면 심장에 문제가 될까 봐 이렇게 압을 줄여주는 약이기 때문에 말단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저릴 수 있어요. 뒷골이 땡길 수 있어요. 예, 약이 그래요. 그 약이 이제 위험한 일을 벌리지 않도록 해주는 약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혈이 세게 지나가면 콜레스테롤이 덜 생기지만 고혈압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콜레스테롤이 더 쌓일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 비가 오는 강가는 물이 샥 내리면서 이끼들이 덜 생기지만 물이 슬슬 내려가거나 비가 안 오면 이끼들이 많이 끼죠. 그런 것처럼 혈관에 낄 수가 있어.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예방해주는 식품도 예를 들어서 콜레스 이런 거를 드시면서 혈압약 드셔주는 게 더 맞습니다. 그리고 말단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는 건강기능식품 또한 찾아 드시는 것도 답이시죠. 혈압약은 꼭 드시자. 끊으면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요. 혈압 체크 꼭 하시고. 자, 주시는 약 다 드셔야 되는데 이미 뇌졸중으로 인해서 병원 치료를 하고 나오셨잖아요. 뇌의 신경이 되살아나도록 점점 더 죽지 않도록 도와줘요. 자, 되살아나는 거는 내가 할 일이지만 약은 더 나빠지는 거를 예방해주는 약이기 때문에 약을 절대 끊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약을 먹었더니 신장에 무리가 오더라고요. 라고 또 질문 주시더라고요. 신장에 무리가 와도요. 당장 신경회복약은 절대 끊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주시는 약 드셔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의사 선생님이 드시라고 할 때까지 신경회복약은 무조건입니다. 아셨죠? 자, 또 걷는 운동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빠르게 걷다가 숨 차면 멈추고, 빠르게 걷다가 숨 차면 멈추고, 자, 요렇게 걸었을 때가 제일 효과가 좋다고 해요. 근데 하루에 10,000보 채워, 20,000보 채워,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자, 무릎에도 관절에도 안 좋습니다. 빠르게 걷다가 멈추고, 빠르게 걷다가 숨이 헉헉 차면 멈추고, 자, 요거를 하세요. 요렇게만. 아셨죠? 뭐, 조금 힘들고 발도 이렇게 마비가 있는 상태인데, 1시간 뭐, 이 만보, 15,000보, 만보 안 채워도 돼요. 말씀드렸잖아. 만보 채우는 거는 이론일 뿐이고, 나한테 맞게 30분 빠르게 걷다 멈추고, 빠르게 걷다 멈추고,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할게요. 네, 무조건 걷는 거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식단 관리 하실게요. 좋은 음식이 있어요. 뇌졸중 이후에 회복에 좋은 거. 자, 뇌의 회복에 좋은 거가 오메가3입니다. 무조건 오메가3예요. EPA, DHA. 뇌세포가 활성화되고 더 이렇게 기억력 퇴화되는 거를 신경이 퇴화되는 거를 막아주는 게 오메가예요. 오메가3 세 번째 거 EPA, DHA가 바로 생선에 들어있지요. 생선기름 피쉬 오일이라고 하거든요. 식물성 오일로는 호두 있어요. 호두 그리고 들기름 이런 게 좋아요. 자, 채소는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매일 섭취해야 되는 비타민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이 오메가3가 일할 때도 채소에 있는 비타민이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무조건 오메가만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보조 미네랄이 진짜 중요하고, 그걸 또 보조해주는 비타민, 미네랄 무지 중요해요. 자, 견과류에나 호두, 해바라기 씨, 뭐 이런 게 너무 좋고요. 올리브유에도요, 오메가3와 6가 들어있는데, 가장 좋은 기름이 올리브유하고 아보카도인데, 아보카도는 비싸요, 여러분. 아보카도보다는 올리브를 드셔도 아보카도 드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 두부, 단백질이 없으면 안 돼. 모든 세포의 기본 DNA는 단백질로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단백질을 꼭 드셔야 됩니다. 해서 제가 저희 더이엔 단백질을 권장해 보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에 필요한 8가지와 어린아이에 필요한 9가지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으면서 저희 더이엔의 프로틴 콜에는 콩이 많이 들어있어요. 콩. 콩이 세포 재생에 아주 좋거든요. 검정콩, 거기다 대두콩이 최고로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꼭 드셔라. 그래서 저에게 뭐 먹을까요? 여쭤봐서 무조건 지금 오메가 얘기하니까 알루아 드셔야 되고요. 말글청 미리 드셔주셔야 돼요. 진세노사이드가 혈전을 용해시켜 주니까요. 혈압약을 먹으면 말단까지 못 갈 수 있는 혈액이 갈 수 있게 도와줘요. 자, 콜레스 드셔야 돼요. 콜레스테롤이 낄 수 있어요. 혈압약으로 인해서. 그래서 콜레스 꼭 드셔야 돼요. 자, 단백질, 프로틴 콜 안 드시면 세포 재생에 도움이 안 되시니까 꼭 드셔주셔야 돼요. 그리고 멀티비타민, 기본이죠. 왜? 거기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꼭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아, 이제라도 더 많이 챙겨 먹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 유산균은 안 먹으면 손해지. 그래서 5개를 제가 무조건 많이 드시라라고 권장했습니다. 피해야 될 음식은 원래 안 드시는 분이셨어요. 자, 뇌 회복 촉진 습관. 글쓰기 많이 해주셔야 되고, 내가 책을 읽을 때 소리를 내서 읽어주시는 게 좋고, 책을 읽다가 좋은 문장이 있죠? 일기 쓰듯이 옮겨 적어야 돼요. 왜냐하면 손가락 운동, 젓가락질도 지금 안 되시는 상황이시거든? 그래서 맨날 글로 적으세요. 짧게나마 한두 줄씩 적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제가 권장해 보았습니다. 자, 회복에 좋은 거, 뭐,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 걷기, 낮 활동, 햇볕, 태양빛 쏘면서 산책하기, 그리고 저녁은 과식은 금지, 그리고 충분한 수면이 지금 뇌졸중이 걸리신 분이 회복하는 데 도움이 돼요. 사실은 100% 회복이 힘드신 게 점점 이렇게 뇌가 쇠퇴해질 거거든요. 유지 관리 하시는 게 기본이시고요.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일단은 내가 이만하길 다행이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게 우울증들을 다 갖고 계세요. 내가 이렇게 내 몸이 불편해서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런 생각도 하시고 살아서 감사하면서도 뭐 이런 마음들이 막 난리도 아니래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지금 이 상황에 감사해야 돼요라고 저도 입으로는 말을 했지만 얼마나 나라면 내 처지였다면 난 또 어땠을까? 저도 사실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피나는 노력으로 자 이만하길 다행이야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해보시자라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이 쉽죠. 저도 말은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어떡해요. 더 열심히 그전보다 더 열심히 해봅시다. 얘기했고 지금 가장 추천하는 게 말들충과 알루아 무조건입니다. 혈소판 응집 억제, 혈행 개선, 콜레스테롤 개선, 혈행 건강이 이 두 가지만이라도 다섯 가지 다 못 드시겠다. 그럼 이 두 가지만이라도 정말 드셔서 더 악화되지 않도록 또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하고 함께 해보시자. 그래서 이렇게 권장하고 이 시간 진짜 제 주변 지인분들에게 생긴 일들을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저 또한 절실하고요. 덕분입니다. 덕분에 제가 저를 더 관리할 수 있게 됐고요. 전조증상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네, 조심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이 아름다움인 하루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